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공양밥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 지역의 추천 사찰입니다. 서울 북한산 삼각산 등산로 인근에 자리한 금선사는 매주 일요일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국수를 무료로 공양합니다. 담백하고 맑은 국물이 일품이어서 등산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이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러보실 만한 곳입니다. 스님들이 직접 끓여주시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산행으로 지친 몸을 달래줄 것입니다. 수유리에 위치한 화계산은 도심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찰입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공양 행사를 열고 있으며 특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사찰 음식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화계사의 공양밥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현미밥, 된장국, 각종 나물 반찬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건강함과 맛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전등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공양밥은 특히 강화도의 특산물들을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강화도 인삼과 각종 해조류, 산나물들이 어우러진 건강한 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방문하시면 강화도 특유의 풍성한 가을 나물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추천 사찰입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용주산은 정조대왕이 부모를 위해 창건한 사찰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공양 행사를 개최합니다. 용주사의 특별한 점은 궁중 음식의 전통과 사찰 음식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맛을 자랑하는 공양밥을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복령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거주하시는 사찰로 특히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여성 스님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섬세한 요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령사에서는 계절별로 다른 메뉴의 공양밥을 제공합니다. 봄에는 각종 산나물, 여름에는 시원한 냉국과 함께하는 밥상, 가을에는 버섯과 견과류가 풍성한 음식들, 겨울에는 따뜻한 죽과 찌개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추천 사찰입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낙산산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공양밥은 동해안 특유의 해조류와 산나물이 어우러진 특별한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낙산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제공되는 공양밥은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해돋이를 보며 먹는 아침 공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오대산에 위치한 월정산은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산중 생활에 맞는 소박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공양밥을 제공합니다. 월정사의 공양밥은 오대산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과 약초들을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특히 고사리, 도라지, 더덕 등의 산나물 요리는 도시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들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신흥산은 등산객들에게 잘 알려진 사찰입니다. 이곳에서는 등산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흥사의 공양밥은 등산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주는 영양가 높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들이 들어간 비빔밥은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추천 사찰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화엄산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로 최근 방탄소년단 RM이 템플스테이를 다녀간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화엄사의 공양밥은 지리산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나는 각종 약초와 나물들, 그리고 맑은 물로 지은 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약이 됩니다. 특히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고사리와 도라지,
더덕 등의 산나물 요리는 화엄사만의 특별한 맛을 자랑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백양산은 단풍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일반인들에게 공양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 단풍 시즌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백양사의 공양밥은 내장산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과 버섯들을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귀한 버섯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창에 위치한 선운사는 꽃무릇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공양밥은 고창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들을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선운사의 특별한 점은 고창 지역 특산품인 복분자를 활용한 음료와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고창 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들도 제공됩니다. 경상도 지역의 추천 사찰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공양밥은 가야산의 청정한 자연 환경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해인사의 공양밥은 특히 정성스러움으로 유명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성스러운 곳답게 음식 하나하나에도 특별한 정성이 들어갑니다. 가야산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과 약초들이 들어간 건강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옆 작은 마을에는 혜연 스님이 20여 년 넘게 운영해온 향적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채게장으로 유명한데 채소 국물에 나물과 버섯을 넣어 끓인 얼큰한 국물 음식입니다. 불국사 주변에서는 다양한 사찰 음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함께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사찰 음식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산에 위치한 범어산은 부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찰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어사의 공양밥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잘 살린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부산 앞바다의 해조류가 어우러진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충청도 지역의 추천 사찰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의 소백산 기슭에 위치한 구인산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입니다. 구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 중 하나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공양밥도 그 규모에 걸맞게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소백산의 청정한 자연 환경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과 약초들이 들어간 건강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구인사의 특별한 점은 천태종 특유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파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맛의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산은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공양밥은 속리산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법주사의 공양밥은 특히 가을철에 유명합니다. 속리산의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맛보는 공양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속리산에서 나는 각종 견과류와 버섯들이 들어간 음식들은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사찰에서 공양밥을 드실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합장하고 인사를 드린 후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오관계를 함께 외우거나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공양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음식 하나하나에 깃든 자연의 은혜와 만든 이의 정성에 감사하며 먹는 것이 수행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러우며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몸을 위한 약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의 오관계는 음식에 대한 감사와 수행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신의 그릇을 정리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찰 음식은 2025년 5월 19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찰 음식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입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발효와 전통 조리법을 통해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사찰에서 만드는 음식은 오신채라고 불리는 마늘, 양파, 부추, 파, 달래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성 재료도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에서 얻은 각종 나물과 버섯, 두부, 콩 등의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마늘, 양파, 부추, 파, 달래는 성질이 자극적이어서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강이나 들깨가루, 참기름 등을 이용해 감칠맛을 냅니다. 공양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먹는 과정,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자신이 사용한 그릇을 깨끗이 닦으면서 마음도 함께 정화됩니다. 공양밥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드려서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찰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특별한 행사나 법회가 있는 날에는 일반인의 공양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국의 사찰들에서는 모두 일반인들에게도 공양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자연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나와 다른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 이것이 바로 공양밥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사찰을 방문하셔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무료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사찰들을 계절별로 방문하며 공양밥을 맛보는 것도 좋은 여행 아이디어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아름다운 화엄사나 선운사를,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함께하는 월정사나 신흥사를 추천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백양사나 법주사에서 가을의 정취와 함께 공양밥을 즐기실 수 있고,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운 해인사나 범어사에서 따뜻한 공양밥으로 몸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독특한 공양밥을 맛볼 수 있어 전국 사찰 공양밥 순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미식 여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찰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음식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발효식품의 깊은 맛과 다양한 나물 요리,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철학적인 자세에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부 사찰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설명과 함께 공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찰 음식 문화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 조리법들과 철학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찰을 방문하고 공양밥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이런 소중한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방문해서 우리 전통 음식, 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시대에 사찰 음식의 환경 친화적 특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량이 적고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에서의 공양 체험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